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인문예술 4강 카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론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이에요. 놀이는 자아 표현의 한 수단으로서 자발적이며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입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여가 생활이 다양해짐으로써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놀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자, 어쨌든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여가 생활이 다양해지니까요.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하위징하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이 인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는 또 대조가 나와 있죠.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르게 봤어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접근 방식은 뭐였나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는 수단이야. 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이야. 목적이죠. 목당이 아니고 목적.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미징아라는 인물은요. 야, 아니거든. 놀이는 놀이 그 자체거든. 수단 아니거든. 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수단 됐나요? 놀이를 놀이 자체로 보고 특성을 연구하려고 했던 게 바로 하위징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놀이는 자체야. 자체만의 특성이 있어 라고 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카유아 역시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요. 역시라는 말을 통해서 하위징하의 인식을 수용한 것 같죠. 놀이를 자체로 보고 수용 둘이 생각 일치. 하위징하가 분석한 놀이의 특성을 조금 더 덧붙였다는 거예요.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죠? 카유아죠. 규칙이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서 놀이를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4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지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아곤은 경쟁을 의미하는 말이야 라고 해서 자, 아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아곤은 경쟁입니다. 경쟁 놀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곤이 의지도 있고 규칙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의지 있고 규칙 있습니다. 놀이에 의지도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아직 의지라는 말이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설정된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서 상대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이야기하는데 아곤의 정의죠. 카유아는 아곤이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고 승리하는 게 가치야. 이상적인 조건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싸우는 놀이를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기회평등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경쟁을 해야지 승리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두고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승리를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서 승리에 영향을 끼친다. 승리는 다른 말로 결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기겠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결과에 반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계속 말하였는데 여기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게 아곤에 속하는 예시인가 봅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시작부터 완전히 절대적으로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싸움이란 게 바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양궁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쇼트트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달리기 경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체스 같은 것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대적으로 일단 똑같이 평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둑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배수를 빼는 규칙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핸디캡을 고려한다는 거죠. 최대한으로 기회를 평등하게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 평등은 놀이 참여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때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둔다는 거고요. 승리가 중요해. 근데 승리를 한다면 뭐를 가지게 된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승부욕이 있어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절대적으로 평등한 공간에서, 평등한 상태에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야. 됐나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줄게. 최대한 기회의 평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와 같이 아고는 기회의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기회의 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놀이 참여자들에게는 규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놀이 참여하기 등 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 노력, 그에 대한 인내,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 아곤이라는 개념은 보통 뭐 올림픽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경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연습과 노력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인내와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연습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인내하면 돼. 그래서 승리에 대한 의지라고 해서 의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의지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알레아는 운을 이야기하는데, 자, 운, 다른 말로 우연을 의미한다. 규칙이 있지만 규칙은 있습니다. 놀이 참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이나 요행, 운명의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 라고 해서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영향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의지 없음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알레아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것이 문제이며 놀이 참여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나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고려되지 않아 놀이의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놀이 참가자는 아곤의 놀이 참가자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데, 아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요? 승리에 명확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 승부욕이 기준이라면 됐죠? 여기에서는 뭐다? 기대감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대감. 왜? 내 위치와는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기대 심리 됐나요? 그래서 능력 발휘, 그 다음에 노력, 능력 상관없습니다. 운명, 운이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알레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주사위라든지 아니면 가위바위보 규칙 있잖아요. 뭐 보가 바위를 이긴다 등등. 근데 뭐 이게 뭐 능력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운에 따라서 이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복권? 됐죠? 아니면 제비뽑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기대 심리의 바탕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올 수 있는 운, 럭키에 기대면서 놀이에 끊임없이 몰입을 하고 막연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아곤과. 자, 그러면 알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운을 이야기하는데 의지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규칙은 있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몰입하게 되고 막연한 쾌감.
계속 그렇다고 알레아와 아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죠. 왜? 규칙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기회평등은 중요한 원리로 작용된다.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나 복권이나 제비뽑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할 때 아니면 뭐 해적 룰렛 같은 거 아시나요? 해적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에 칼 같은 거 꼽았을 때 이렇게 잘못 꼽는 사람이 해적 이렇게 통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뭐 기회가 평등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게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기회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데 기억으로 문제에 나오겠다니까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알레아에서 얘기하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위험할수록 비례해서 보상도 그만큼 뒤따른다. 그러면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자, 위험에 비례한다는 게 뭐죠? 굉장히 많이 운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의 확률을 걸음으로써 뭐가 올라간다? 보상, 내가 얻는 것이 많아진다. 됐죠? 그래서 뭔가 내기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을 걸었나? 50만 원을 걸었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승리 확률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뒤따르는 보상은 10만 원에서 뭐 5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이렇게 보상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입니다. 미미크리라고 하는 것은 흉내, 가장, 모방이라는 뜻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인물이 되는 걸 얘기하고요. 의지에 따라서 역할을 해내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미크리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란 건 없어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미미크리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인형놀이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인형놀이. 근데 인형놀이라고 해서 너 뭐 어린아이인가? 라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뭐 영화나 가상공간이니까요. 드라마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도 속할 것 같은데요. 허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곤과 알레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규칙이 없는 게 특징.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만큼은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인지를 하고 현실 속 자아에서 벗어난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다. 자유를 만끽하는 거네요. 그래서 가상이고요. 자유입니다. 가상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자아는 이제 드러나지 않아. 원래 가지고 있던 인격,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놀이라든지 마법사 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선생님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마법사 놀이를 하면 원래 내 모습은 감춘 채 내가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점에서 의지 있음이 되겠고 뭐 규칙을 가지고 내가 놀이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미크리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유롭게 원래 인격,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미크리에서 재미 원리는 놀이 참여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와 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 내면적 자아 and 그 안에 내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미가 느껴진다라는 점이 특징이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현기증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는데 일링크스입니다. 일정한 규칙도 없고요. 규칙 X. 그 다음에 의지도 없었죠. 앞에서 표에 나와 있어서요. 자, 놀이 참여자의 의지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의지 개입 측면에서 본다면 알레아에서는 결과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내가 이기고 싶어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과는 다르게 링크스에서는요. 진행 과정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이점이 나와 있고요. 번지점프와 같은 놀이. 예문으로 나와 있네요. 릴링크스는 번지점프 같은 거야. 번지점프. 아니면 내가 과정에 규칙도 없고 내 의지도 반영할 수 없는 거 뭐 놀이기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회전목마, 자이드롭 뭐 이런 것들, 롤러코스터 등등등등. 자,
계속 이런 과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규칙도 없고요. 번지점프와 같은 놀이가 대표적인 것으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뭐를 느끼게 된다? 흥분과 쾌감 등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현기증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호, 현기증, 그 다음에 쾌감, 흥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는 뭐 공포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놀이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감정은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던 감각을 건드려서 갑자기 사람을 사로잡는 황홀한 상태로 이끄는데, 이것은 관람하는 사람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 그래서 링크스는 당사자, 그러니까 경험하는 사람도 이렇게 흥분, 현기증, 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목격자 역시도 흥현기증, 쾌감, 흥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목격자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를 했고요. 놀이의 네 가지 범주는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서로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네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나와 있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6가지가 나와 있겠죠. 6가지. 왜냐하면 첫 번째 결합, 두 번째 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 네 번째 결합, 다섯 번째 결합, 여섯 번째 결합. 이렇게 이들을 2개씩 짝을 이루면 이론상으로 6개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론상으로 만들 수 있는 6개 조합이에요. 결합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2개씩 짝을 짓고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유와의 생각이에요. 이들의 조합은 첫 번째,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조합도 있고 우발적인 조합도 있고 근원적인 조합도 있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 미리 정리를 했는데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이 6개 조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6가지 이론으로 있을 수 있는 조합인데 여기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는 조합이 되겠고요. 현실상에서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론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아곤과 일링크스, 알레아와 미미크리는 결코 동반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조합에는 아곤과 일링크스, 알레아와 미미크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들은 왜 같이 조합이 될 수 없는가 라고 보니까 아곤과 일링크스의 경우에는 일링크스는 놀이 참여자가 경험하게 될 심리 상태가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이 파괴된 상황, 즉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시면 링크스는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놀이기구 같은 거야. 그러면 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쾌감과 그 다음에 현기증, 그 다음에 흥분 이런 것들인데요. 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규칙이 없을 때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아곤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아곤은 규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같이 보려고 하니까 아곤만의 특징이 살아남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곤은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 파괴된 상황, 아곤만의 특징이 유지되지 않죠. 됐나요? 링크스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2가지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이고 알레와 미미크리에서는 알레와 미미크리도 있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알레아는 운이었고 미미크리는 놀이였죠. 그 역할놀이였죠. 운에 맡기는 순간에 미미크리에서는 모의적인 역할을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 없이 그냥 운에 맡기는 거, 의지가 있을 수 없는 것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에 맡기는 그 순간에 모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모의적인 역할은 뭐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 없이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편 알레와 일링크스, 아곤과 미미크리 모두 놀이범주들끼리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된다. 자, 이 친구들은 또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즉흥적인 결합, 우발적인 결합이 되겠습니다. 놀이 참여자는 아레아의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서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둘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레아에서는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했거든. 그렇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의도하지 않았던 운이잖아요. 알레아는 운이에요. 의지하지 않았던 운인데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얘는 뭐다? 쾌감이지 않습니까? 쾌감이 동반될 수 있다.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라는 점이고요. 아군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인 행위를 가상으로 해볼 수가 있어 라는 성격을 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규칙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임이라면 경쟁, 그러면 이런 미미크리는 가상 모의 체험이잖아요. 가상이죠. 가상이 아니고. 가상에서도 게임할 수가 있지 않냐, 접목시킬 수 있지 않냐, 두 개 더 할 수가 있지 않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격투 선수가 되어서 가상으로 막 게임을 해.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될 수 있겠죠. 자, 계속. 특히 알레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면서 최고의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한다. 자, 그러면 알레와 일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도요.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고요. 다른 친구들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하고 최고조의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계속 아곤과 알레와 미미크리 일링크스의 조합은, 자, 이것도 색깔 다르게 볼까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조합은 각각 규칙이 있다 없다 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 있는 거는 누구? 아곤과 알레아. 그다음에 규칙이 없는 건 일링크스와 미미크리의 조합이 되겠네요. 또한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각 조합에 포함된 범주끼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근원적 조합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규칙이 있는 애들끼리, 규칙이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근원적 조합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의도한 행동인데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규칙을 가지고 싸우는 아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승리가 아닌가 패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조합이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영향.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되겠나요? 이렇게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규칙 없이는 아곤이 있을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의지 없이는 미미크리가 있을 수는 없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싸움인데, 경쟁을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내가 이길 거야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갑자기 발에 쥐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난 그냥 운에 맡겼거든.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방의 패턴을 눈치를 챘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가위바위보의 신 뭐 이렇게도 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행동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미크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이와가 놀이 범주를 4가지로 나눈 것은 견해를 나눈 건 현대사회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사람들이 왜 온라인 게임에 열광을 하는지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그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윗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일단 1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악원에서 놀이 참가자는 경쟁, 승리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정답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A에서 D까지 미리 적어놨습니다. A, B는 C, D와 달리 규칙이 존재하는 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죠? 이렇게 2개는 규칙 있음, 이렇게 2개는 규칙 없음 맞는 말이 되겠고요. B와 D의 결합은 A, C와 다르게 놀이 참가자가 놀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됐죠? 의지 없습니다. 의지 X. 맞는 말입니다. A와 B의 결합은 C, D 결합과 다르게 놀이에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상호 보완적 관계는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A, B 결합과 C, D 결합도 모두가 되는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정답은 3번이겠고요. 4번 뚫어볼게요. A와 D의 동반, B와 C의 동반은 놀이 범주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합이다 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합이 6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1, 2, 3, 4, 5, 6. 자, 그러면 A와 D의 결합도 그렇고 B와 C의 결합도 그렇고 6가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범주니까 6.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합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장난이 조금 있을 수 있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B와 D의 의도적 결합은 B와 D가 의도적으로 결합한 것은 A와 C의 의도적 결합보다 강하게 몰입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에 있죠?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해서 최고조 정신 상태를 맛보게 하는 건 알레와와 일링크스였습니다. 그래서 알레와와 일링크스의 결합인 B와 D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어요. 가장 강력한 결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문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왜요? 기회평등하대. 그래서 기회는 모두 같대. 그런데 위험도도 모두 같대. 그런데 이 위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나에게 결과로 따라오는 이 보상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읽어보시면 가장 적절한 게 위험도가 큰 위험에서 얻게 되는 성공의 보상이 자, 위험이 크다면 성공의 보상이 크겠죠. 요거는 체크를 해볼까요? 커다란 위험이라면 보상이 큽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작은 경우에는 보상이 작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커야 한다라는 말이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위험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어요. 4번 지문입니다.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 게임 땡땡땡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게임 참가자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의 캐릭터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인물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미미크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볼게요. 참여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땡땡땡이 미미크리적 요소가 있다는 게임을 보여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가상이다 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계속 참가자의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무기 아이템, 방어 도구 아이템, 기타 도구 아이템 등이 선택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참여자는 자기가 속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미크리가 어떤 거였죠? 규칙은 없고 그 다음에 의지는 있는 거였는데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가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이거 미미크리의 성격이죠. 왜요? 참여자가 자기가 선택하고 조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지와 여러분들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아이템이 의미로 요거는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어디에 나와 있죠? 5번에 나와 있네요. 참여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미크리가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겠다.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가 1번의 근거, 이게 5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계속 그렇게 선택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특정한 임무인 퀘스트 수입, 다른 캐릭터와의 싸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걸 하는데요. 등급이 있어서 참가자는 원하는 등급과 사용할 아이템을 또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 싸움에서는 상대방의 레벨 수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제한이 있습니다. 라는 건 타고난 건 달라. 절대적으로 평등하진 않은데 상대방 레벨이 좀 낮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 조금 핸디캡을 적용해서 내 기회도 조금 레벨을 낮추겠다라는 점은 기회를 뭐하겠다? 동등하게 주겠다. 평등하게 주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쟁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악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라는 점도 요거 악원에서 얘기한 게 있네요. 계속 퀘스트의 성공, 싸움이나 전쟁 이렇게 승리가 있으면 성공의 승리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능력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와 같다? 악원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악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싸움에서 상대방 레벨 수준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땡땡땡에는 악원에서의 기회 평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고 오셨어야 했어요. 선생님과 김연경이 같이 배구 싸움을 해. 이거 절대적으로 기회가 평등한가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규칙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일단 신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한테 좀 기회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점, 자기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됐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레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악원의 성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남는 게 2번이 되겠는데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여기를 읽어볼게요. 보상 아이템은 임의로 주어집니다. 오잉? 자, 어쨌든 승리가 있으면 보상을 주는데 보상 아이템은 일단 결과로 주어지긴 하지만 내 의지가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임의로 주어진데 의지 X입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의지가 개입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릴링크스의 성격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자, 일단 게임에서 주어지는 보상 아이템은 게임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주어지기 때문에 놀이의 결과에 따른 보상의 게임의 참여자가 의지가 개입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힐링크스의 놀이는 뭐예요?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링크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과정에서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뭐와 다르게 뭐뭐는 이렇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요.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문제가 좀 쉬웠죠? 미리 적어놨는데 가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돼요. 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한다 괜찮고요. 카유하는 아곤이 뭐뭐뭐뭐 투쟁이라고 말했는데 설명했는데 자, 아곤에 대해서 뭐뭐뭐뭐 말하고 설명하고 됐나요? 그 다음에 다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 우월의식 됐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의지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 완성한다 라는 점에서 해낸다 라는 문맥으로 쓰였고요. 황홀 상태로 이끄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태를 이끈다 라는 점이에요. 이때 이끈다는 것은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견인에 나타나는 건 앞에 올 목적어가 뭐가 되나요? 앞에 오는 목적어가 뭐 자동차나 커다란 도구로서 어떤 물건들을 견인한다, 이끈다 라고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했죠?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5강에서 만나요. 안녕.